지난 이야기. 덕구와 사내의 내기는 점점 고조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집 앞에서 아내가 살해당한 것을 목격했다는 사내의 말에 덕구는 크게 동요했지만 내기의 규칙대로 사실인지 확인할 수 없고 그저 믿고 안 믿고는 덕구의 판단이었다. 그리고 사내가 손으로 가리키는 택배 박스는 이 내기가 또 다른 방향으로 치닫게 되는 원인이 되려하고 있었다. 저 박스 말입니다. 까닭모를 낯선 곳에서부터 전해져오는 불안감이 그의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었지만 그 와중에도 덕구는 궁금증만큼은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어쩌면 사내가 꺼낸 말의 이면에 머릿속을 간지리는 호기심과 그로 인한 알 수 없는 공포가 함께 도사리고 있는 것인지도 몰랐다. 역시 사실로 믿든 믿지 않든 선생의 자유의지이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굳이 제 얘기를 믿으라고 강요는 안 하겠습니다. 어서 얘기해보시죠. 이쯤 되면 눈치 빠른이라면 대강 눈치챘을 터인데 그러고 보면 선생은 어딘가 둔한 구석이 있군요. 한동안 사내는 싱글벙글한 얼굴로 능청스럽게 먼 산만 바라보았다. 가만히 앉아 이죽거리는 그의 방관에 덕구는 우라통이 터질 지경이었다. 그가 쓰고 있던 안경을 벗어제끼며 비장하게 입을 열기까지는 10초도 채 안 됐지만 덕구에겐 이 모든 순간들이 10년처럼 느껴졌다. 선생과 얘기를 나누던 도중에도 연신 저의 머릿속을 헤집고 다니던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뭐 말입니까? 그건 바로 과연 저 비좁은 공간에 사람이 들어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찰이었습니다. 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군요. 아까 말씀드렸었죠. 사모님을 살해한 그 괴한 이야기 말입니다. 괴한은 사모님의 시신을 잘게 토막냈습니다. 그리고 저 박스 안에 차곡차곡 담아냈습니다. 무슨... 자, 이제 짐작되십니까? 유감스럽지만 사모님의 사체는 저 박스 안에 들어있습니다. 개수작하지마!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선생이 얘기할 차례입니다. 당신 입에서 나온다고 다 말인 줄 알아? 선생의 차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 내 얘기를 시작하지. 너는 그딴 재수없는 이야기를 내게 한 걸 후회하게 될 거야. 사내는 피식 웃으며 대꾸했다. 저도 하나 말씀드리죠. 선생은 저를 집안에 들인 것을 후회하게 될 겁니다. 주구장창 입을 놀리던 사내의 턱에 묵직한 무언가가 강타했다. 벼랑간 퍼악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사내가 의자 밑으로 넘어졌다. 덕구의 주먹이 사내의 턱을 강타하면서 살얼음판 같던 정적을 깼다. 사내가 의자 밑에서 다시 짓거렸다. 이게 무슨 짓이죠? 이 새끼가? 덕구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씩씩대고 있었다. 바닥에 널브러진 사내는 삐뚤어진 안경을 고쳤으며 실성한 듯 희죽거렸다. 웃음이 나오지 이 새끼야. 욕짓거리를 내뱉으면서도 불길한 생각이 수면 위로 피어올랐다. 덕구는 불이 나게 거실로 향했다. 단순한 미칭왕이가 나불대는 말인 줄은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혹시나 라는 생각이 그를 붙들고 있었다. 그는 허겁지겁 개정식의 문을 열어 제꼈다. 혹시라도 만약 녀석의 말이 사실이라면. 쉽게 열리지 않는 시계문을 억지로 잡아당기며 투덜댔다. 여전히 불길한 생각은 그의 머릿속을 떠날 줄 모르고 있었다. 그가 있는 힘껏 주먹으로 그것을 내려치자 궤종을 덮고 있던 유리가 파편을 튀기며 이리저리 불규칙한 모습으로 깨지기 시작했다. 덕구는 황급히 시계문을 뜯어보았다. 그의 예상이 맞았다. 뭐야? 이 새끼가 나를 가지고 놀아? 이 사이코 새끼! 다행인지 불행인지 시계 안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다. 사내는 실성한 듯이 연거푸 웃음을 멈추지 않았다. 선생? 사내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띄우며 덧붙였다. 애시당초 장난삼아 시작한 내기 아니었습니까? 왜 그리 심각하십니까? 제 말 따위는 믿지 않는다고 해놓고서는 지금의 선생의 꼴을 보니 우습군요. 개소리 집어쳐! 선생은 규칙을 어겼습니다. 이로써 선생은 저와의 내기에서 패하신 겁니다. 이런
덕구는 과자 부스러기처럼 널브러진 깨진 유리 조각 중 하나를 집어들었다. 부두득 이를 갈며 그것을 사내에게 집어던지며 외쳤다. 개새끼가! 소매를 걷어붙이고 사내에게 다가갔다. 아무래도 녀석을 흠씬 두들겨 패줘야 직성이 풀릴 듯한 눈이었다. 바로 그때 불현듯 박스가 놓인 현관에서 왠지 모를 비릿한 냄새가 풍겨오는 것을 알아차렸다. 어렴풋이 보이는 박스 틈새로 누군가의 얼굴이 들어왔다. 가만히 서서 실눈으로 박스를 유심히 들춰보던 덕구가 그 상황을 이해하는 데까진 꽤 오랜 시간이 흘렀다. 얼굴은 박스 안에서 지그시 그를 응시하고 있었다. 비명은 나오려 했지만 쉽사리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가슴속에 파묻힌 공포가 비명마저 삼켜버린 것이다. 덕구는 박스 안에 담겨있는 그 얼굴과 눈을 마주한 채 멀뚱히 서있기를 일관하고 있었다. 그것은 무언가에 놀랐는지 공포에 질린 눈동자였다. 이럴 수가. 떨리는 손으로 박스를 뜯어 내용물을 살펴본 그의 시야에 들어온 건 아니나 다를까 아내의 머리였다. 목 부위에 날카롭고 뾰족한 도구로 사정없이 뜯겨져 나간 흔적이 선명했다. 덕구는 기겁을 하며 뒷걸음질 쳤다. 말도 안 돼. 바닥에 토악질을 하며 사내를 흘겨보던 찰나 그제서야 덕구는 바닥에 널브러져 있던 사내가 그 자리에 없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다. 이렇다 할 틈도 없이 묵직한 물건이 정수리에 강하게 닿는 기분이 들었다. 둔탁한 마찰음과 함께 반복적으로 들려오는 건 사내의 불쾌한 웃음소리였다. 약속대로 소중한 것을 가져가겠습니다. 젠장,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건지. 뜨뜻한 액체가 머리 위에서 흘러내린다. 갑자기 정신이 아득해졌다. 정신 차리시죠. 능글맞은 목소리에 덕구는 고개를 들어 올렸다. 흐릿해져 오는 시야 너머로 사내 얼굴이 들어온다. 무슨 짓이지? 상황 파악이 그렇게 안 되십니까? 이 정신 나간 새끼. 제가 말씀드렸죠. 이 내기에선 제가 이길 것이고 내기에서 승리하는 순간 저는 선생에게서 이미 소중한 것을 빼앗고 난 뒤일 거라고요. 어때요? 제가 틀렸습니까? 헛소리 집어쳐. 어떻습니까? 선생께서 가장 소중히 여기던 선생의 아내를 담보로 한 내기가 즐거우셨습니까? 개자식. 온몸이 결박되어 꼼짝할 수가 없었다. 아마 로프에 의해 단단히 묶인 모양이다. 사내가 주머니 속에서 담배를 꺼내 물었다. 라이터에 불을 붙이며 뒷주머니에서 꺼낸 건 피가 흥건히 묻은 흉기였다. 덕구는 있는 힘껏 몸을 비틀었다. 어떻게든 저항하려고 몸살이 졌지만 그럴 여력조차 남아있지 않는 것 정도는 그도 잘 알고 있었다. 그의 몸은 점점 힘없이 나른해지고 있었다.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공포소재가 아닌가. 공포소설에서나 등장할 법한 일이 그에게 벌어지고 있었다. 꿈만 같은 상황이다. 어쩌면 전세는 애시당초 역전되어 있었고 애초부터 주객은 전도되어 있었다. 사내가 처음 이 집에 발을 들인 순간부터 사내의 말이 맞았다. 자신을 집안에 들인 것을 분명히 후회할 것이라고. 그래, 처음부터 손해보는 내기를 시작한 것이다. 만약 내기에서 이겼다고 해도 사내가 말한 원하는 것은 분명 아내의 머리였을 것이 분명하다. 부질없다. 다 틀렸어. 이젠 끝이다. 사내가 덕구의 얼굴로 흉기를 가져다 대며 속삭였다. 꽤 아플 거야. 덕구의 비명이 속사포처럼 전해진다. 얼마나 지났을까. 망가진 교정시계가 새벽 1시 반에 정지해 있었다. 거실 바닥엔 누군가가 힘없이 쓰러져 있었고 또 다른 누군가가 주방에서 호련히 걸어나오고 있었다. 드리워진 어둠새로 어렴풋이 드러난 얼굴은 다름 아닌 덕구의 것이었다. 그의 손에는 커다란 톱날이 들려 있었다. 조금 전 기억을 떠올리며 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자칫 크게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사내가 그의 얼굴로 흉기를 가져다 대는 순간 약효가 나타난 것이다. 덕구는 바닥에 쓰러진 사내를 가엾게 바라보았다. 하마터면 당할 뻔했지 뭐야.
시퍼렇게 날에 선 톱날을 어루만지며 그는 잠시 사색에 빠졌다. 그리고 쓰러진 사내의 머리를 쓰다듬기 시작했다.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줄까? 놀라운 사실? 분명 사내의 숨이 조금이라도 붙어 있었다면 그는 어안이 벙벙해져 그렇게 되물었을 것이다. 덕구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내가 왜 내 녀석을 집으로 들였을까? 누군지도 모르는 내 녀석을, 그것도 이 야심한 밤에 말이야. 덕구는 쓰러진 사내의 귓가에 계속해서 속삭였다. 내가 말했지? 난 수상한 자에게 함부로 자비를 베풀지 않는다고. 내 녀석이 처음 초인종을 누를 때 말이지. 나는 그때 주방으로 향했지. 그리고 네 녀석과 함께 마실 술과 네 녀석의 술잔을 준비했어. 내가 왜 그랬을까? 덕구는 식탁 위에 놓인 사내의 술잔을 들며 연신 말을 이었다. 아까 이야기를 나누던 중 내가 내 녀석 잔에 독을 묻혔다고 한 적이 있었을 거야. 네 녀석은 독이 묻어있는 이 잔으로 신나게 술을 퍼마셨고, 그러니까 내 녀석의 머리가 나쁜 거야. 덕구는 톱을 좌우로 흔들며 사내의 목을 톱질하기 시작하였다. 연약한 피부는 단단하고 날카로운 톱날에 의해 순식간에 초토화되기 시작하였다. 부드러운 고기처럼 싹둑싹둑 잘리는 살점들 사이로 본물처럼 터지는 붉은 선혈이 덕구의 얼굴에 빨갛게 물을 들였다. 물론 하마터면 내가 당할 뻔했었지. 흉기를 든 네 녀석에게 이기기 위해선 독의 약효가 나타날 때까지 시간을 벌어야만 했거든. 뜻밖에도 네 녀석이 수상한 내기를 제의하더군. 나야 고마웠지. 덕구는 사내의 머리를 완전히 잘라내었다. 잘려나간 사내의 눈동자가 뭔가를 말하려는 듯 보였다. 덕구는 두꺼운 노끈을 사내의 머리에 연결했다. 그리곤 궤종시계의 문을 열었다. 궤종시계 안에 사람이 들어있을 거라고? 미래를 보는 예지력 하나만큼은 탁월하군 그래. 잠시 후 궤종시계의 종이 대롱대롱 매달린 사내의 머리와 부딪히며 기괴한 소리를 냈다. 에필로그. 젠장, 저 소리 때문에 집중도 안 되는군. 시끄러운 소리에 잠을 깬 덕구는 조용히 방문을 열었다. 요지부동의 자세로 요란하게 자정을 알리는 궤종시계가 어둠이 자욱이 깔린 거실 중앙을 차지하고 있었다. 냉장고에는 동창회가 있다며 기다리지 말고 자라는 아내의 쪽지가 붙어 있었다. 그는 주머니 속에서 담배를 꺼낸 뒤 버릇처럼 베란다로 향하였다.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며 잠시 사색에 잠겨있던 그의 눈에 불현듯 무언가가 스치듯 들어왔다. 또각또각 구두 소리를 내며 요염하게 걷고 있는 여인이었다. 조그마한 핸드백에 도트무늬 원피스를 입고 있는 여인은 다름 아닌 그의 아내였다. 그가 반갑게 손을 흔들고 아내를 부르려던 찰나였다. 그 순간 그녀의 뒤를 곤색 점퍼에 밝은 베이지색 야구 모자를 걸쳐 쓴 한 사내가 바짝 따라붙고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사내의 오른손에는 커다란 박스가 들려 있었다. 덕구는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지켜봤다. 그는 처음으로 살인이라는 것을 목격한 것이다. 눈앞에서 아내가 살해되는 광경을 우두커니 지켜보며 그는 꼼짝달싹도 하지 못했다. 몸이 얼어붙는다는 느낌을 처음 실감하게 되는 순간이었다. 여인은 무참하게 살해한 사내는 들고 있던 박스에 여인을 담기 시작했다. 팔, 다리, 몸통, 차곡차곡. 그리고 마지막 케이크에 꽃장식을 올리듯 여인의 머리를 그 위로 담아냈다. 끔찍한 광경이었다. 택배였습니다. 덕구는 불이 나게 주방으로 향하였다.